안녕하세요. 퍼퓸 이벨루에이터 45센트입니다. 예전에 올린 전문가가 알려주는 소이 캔들 만들기 영상 조회수가 10만이 되었더라고요. 영상 업로드가 좀 되긴 했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소이 캔들과 제작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 영상을 비롯한 현재 유튜브, 블로그, 더 나아가 원데이 클래스까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접하셨겠죠. 사실 제가 다른 분들이 소이 캔들 만드는 방법 영상이나 블로그 글들을 보지는 않았어요. 안 봐도 다들 좀 비슷하게 알려주실 것 같고 좀 심화 과정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회수가 10만 된 전문가가 알려주는 소이 캔들 만들기 전문가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소이 왁스의 화학 성분이라던가 기타 들려드리고 싶은 이론적인 내용까지 영상에 다 담다 보면 1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아서 최대한 이 제작에 포커스를 맞춰 그에 관련된 내용 정도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죠. 저번에는 카길 회사의 네이처 C3를 활용한 이 소이 캔들을 만들어 봤으니 이번엔 네이처 C3보다 좀 더 사용하기 까다롭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왁스라고 말할 수 있는 AAK의 골드 왁스 464로 소이 캔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소이 캔들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듣고 싶은 정답은 이 소이 캔들의 주성분인 소이 왁스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소이 왁스가 있고 또 소이 왁스마다 조금씩 장단점 및 특징이 다르기에 왁스 선택하기 전에 왁스들의 공부를 조금 하고 왁스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우리는 사용하고자 하는 왁스를 아무거나 사용하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오늘 써보는 이 골든 왁스 464처럼 단일 왁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각 왁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블렌딩 왁스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이 캔들이라고 이 집, 저 집 다 똑같지는 않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왁스를 공부한 후에 내가 어떤 소이 캔들을 만들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융점이 낮은 소이 캔들을 만들어서 순간의 확산성을 신경 쓰겠다. 아니면 높은 부양률을 지닌 소이 캔들을 만들겠다. 장시간 형태 보존이 가능한 소이 캔들을 만들겠다. 표면이 딱딱하거나 좀 크리미한 소이 캔들을 만들겠다 등 컨셉을 우선 생각하고 자신의 뜻과 어울리는 단일 왁스 혹은 자신만의 블렌딩 왁스를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찌 됐든 이러기 위해선 필수로 다양한 왁스들과 이 소이 왁스 공부해야겠죠. 멋진 캔들 만들기 위한 좀 첫 단추예요. 다음 오늘 사용할 골든 왁스 464에 대해 간단하게 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100% 천연 소이 왁스라고 불리긴 하는데 이 프로스팅은 줄이고 부양률을 더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콩 기반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융점은 45도에서 48도로 녹는 점이 낮아 유리 접착력이 우수하다. 유리 접착력이 좋다 한들 신경 써서 만들지 않으면 의미는 없습니다. 자, 셋째, 그을음이 적다. 다른 소이 왁스들도 그을음은 거의 없거나 적게 발생하는데 단순하게 왁스 때문에 그을음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는 것보다 어떤 심지를 사용했는지, 알맞은 심지 사이즈를 사용했는지, 부양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왁스와 향은 잘 배합이 되었는지, 사용 중 바람에 노출이 되었는지, 몇 시간 사용했는지, 심지 관리는 적절하게 했는지 등에 따라 그을음 발생 유무로 생각해 주세요. 자, 넷째, 표면이 부드럽다. 네이처 C3가 훨씬 더 부드럽긴 해요. 일반인도 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예요. 자, 다섯 번째, 염료랑 잘 섞인다. 사실 다른 왁스들도 염료랑 잘 섞여요. 여섯 번째, 부양률이 최대 12%로 높다. 제가 권장하는 건 6에서 10% 정도입니다. 향을 많이 담았다고 좋은 캔들이라고 좀 정의 내려서는 안 돼요. 차라리 솔벤트 함유량이 최소한으로 된 좋은 향료로 부양률을 낮춰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제품 퀄리티에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 국내에서 쉽게 언제든 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쓰는 왁스로서 이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원활하게 언제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다른 왁스들과 블렌딩 하기 좋고 좀 단일로 사용해도 좋다. 첨가제 없이 100% 소이로만 만든 왁스는 주로 단일로 사용하기보단 이런 464나 C3 등과 같이 블렌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렌딩 얘기가 나와서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해보자면, 블렌딩 왁스라고 하면 꼭 천연 왁스 더하기 천연 왁스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외국 캔들이나 명품 캔들 보면 이 소이 왁스랑 파라핀 왁스랑 섞인 소이 캔들도 많이 있어요. 주요 성분을 소이 왁스로 잡고 나머지는 파라핀 같은 다른 왁스로 채우고, 예를 들면 소이 왁스 51% 그리고 파라핀 왁스 49% 블렌딩해서 캔들을 만들어도 이것도 소이 캔들인 거예요. 소이 캔들만의 장점과 파라핀 왁스만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섞어 만든 블렌딩 왁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파라핀이 들어갔다고 헐, 안 좋은 캔들이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양초에 자주 쓰이는 완전 정제된 파라핀은 안 나빠요. 전 세계적으로 파라핀 왁스가 유해 성분을 지녔다, 아니다, 유해하다, 무해하다의 논쟁은 아직도 뜨거워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더운 여름철이라던가 보관 장소가 더운 곳이면 조금 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요. 열 번째, 이슬 맺힘이 생길 수 있다. 이슬 맺힘은 더워서 생길 수도 있겠지만 겨울에도 생기는 게 이슬 맺힘이에요. 그러니까 꼭 따뜻한 곳에서만 이슬 맺힘이 생긴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슬 맺힘의 가장 큰 원인은 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예요. 그 다음에는 향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좀 가볍게 툭 설명해 보자면, 향료에는 각 타입별로 존재해요. 그 말은 즉 캔들용 향료가 따로 있다는 거고, 캔들용 향료에 사용되는 솔벤트는 주로 DOA를 많이 선호해요. DOA는 좀 향을 머금는 성격이 있어서 좀 석고 방향제랑도 적합하죠. 반대로 DPG가 들어간 향료를 사용해도 무관하나 그을음을 좀 유발시킬 수 있고 향을 좀 뱉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이슬 맺힘의 큰 원인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11번째, 용기의 측면에는 잘 접착은 되는데 윗표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 표면이 고르지 않게 경화된다면 더 높은 온도에서 붓거나 2차 붓기 혹은 hit건 드라이기로 표면을 가열하여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대충 이 정도만 이 왁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제 만들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다음 준비물 설명입니다. 주요 물질인 이 소이 왁스와 향료 당연히 있어야겠고요. 왁스를 녹여줄 인덕션 없으면 전자레인지로 녹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왁스를 녹여줄 스테인리스 비커 없으면 종이컵 2겹으로 전자레인지에 녹이셔도 됩니다. 전자레인지의 높은 열 때문에 이 종이컵이 탈 수도 있으니 녹일 때는 꼭 지켜봐 주세요. 다음, 왁스를 담을 유리용기. 유리용기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수분이 없도록 완전 건조된 유리용기여야 합니다. 저는 미리 세척과 건조해 두었어요. 왜 세척한 유리용기를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유리용기를 세척해야 하는 이유는 이 용기 안 측면이나 이 밑면에 달라붙어 있는 먼지가 나중에 왁스와 이 용기의 밀착력에 방해가 돼서 이 들뜸 현상이 좀 빨리 일어날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이 세척한 유리용기를 사용합시다. 심지. 저처럼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온 심지를 사용하실 땐 사용하기 전에 한번 심지를 당겨 보세요. 간혹 느슨해서 작업 중 심지가 빠지기도 하거든요. 심지 스티커. 심지 스티커 없는 분들은 글루건으로 고정하셔도 좋습니다. 자, 나무젓가락. 심지를 일자로 곧게 고정할 때 사용할 건데 이거는 없으셔도 돼요. 그리고 온도계. 저는 좀 빨리 측정할 수 있도록 비접촉 레이저 온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약 스푼.
잘 안 쓰는 뭐 숟가락이나 나무젓가락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왁스와 향이 잘 혼합되도록 좀 젓기만 할 용도입니다. 다음 이거 좀 정확한 계량을 위한 전자저울. 뭐 없으면 눈금 있는 뭐 계량컵이나 비컵 뭐 어찌 됐든 계량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마지막 온습도계. 작업하기에 적절한 이 실내 온도를 갖추기 위한 필수예요. 필수. 캔들 작업에 좀 실내 온도 무시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캔들 만들 때 실내 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또 실내 온도를 몇 도로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시겠죠?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캔들 작업실 환경에 따라 좀 달라져요. 아니 좀 많이 달라져요. 이 계절 때문에. 왜냐면 자, 저로 기준을 잡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저는 가정집에서 캔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따로 작업실이 있어요. 작업실이 있다는 거는 저는 좀 출퇴근을 한다는 소리겠죠. 이 작업실에서 제가 활동하는 때는 이 공간을 제가 온도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퇴근을 하면 기존에 만들어둔 캔들은 좀 혼자 있겠죠. 그러면 외부 온도의 영향에 따라 실내 온도가 변하면서 이 캔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좀 기포로 인한 큰 싱크홀 같은 큰 구멍이 생긴다던가 좀 작은 미세 기포, 뭐 이슬 맺힘, 들뜸 현상, 겨울이면은 크랙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고 좀 캔들 만드시는 분들은 되게 아마 집이라고 짐작을 한다면 18도에서 25도 사이를 추천드립니다. 집은 온도차가 좀 별로 없으니까. 추가로 붓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붓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붓는 온도는 제가 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캔들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이 왁스를 녹여줄 거예요. 왁스를 녹여줄 건데 왁스는 한 85도까지만 녹여주세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왁스에 달라붙어 있는 이 수분을 날려준다.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왁스를 만졌을 때 완전 바삭바삭한 상태라면 75도에 멈추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도 왁스를 좀 녹이고 올게요. 녹은 왁스가 지금 적정 범위에 들어와 있네요. 66.8도네요. 이제 향을 이 녹은 왁스에 넣어 줄 거예요. 이 부향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셨었는데 부향률 10%면 이 왁스 100g에 향료 10g, 뭐 200g 캔들을 만들겠다면 왁스 182g에 향료 18g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향료는 1ml가 1g이 안 돼요. 보통 물보다 가볍고요. 주로 가벼운 향들은 뭐 1ml에 0.7부터 무거운 향은 0.9g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까지 컨트롤 하기에는 향료마다 다 무게를 재봐야 하고 좀 복잡하니까 하지 마시고 맘 편히 캔들을 밀리리터로 계산 안 하고 그램으로 계산한다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지만 아마 구매하신 향료들은 그램 단위가 아니라 좀 밀리리터로 표기된 향료들을 좀 구매하셨을 것 같아요. 이 100g이 안 된다는 거고요. 여튼 퍼센트 계산은 네이버에 퍼센트 계산기 검색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준비한 용기의 용량을 잘 모르시겠다면 우선 물로 채워보세요. 어차피 세척할 때 물 닿으니까 그때 한번 저울에 재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향료의 이 휘발성과 특징을 알면 좋아요. 내가 준비한 향료의 휘발성에 따라 이 향을 넣는 온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트러스나 이런 프루티 계열이 주로 이루어진 가벼운 향료라면은 60도 초반에 향을 넣고 반대로 뭐 스파이시나 뭐 우디 계열 등 뭐 묵직한 향료라면은 60도 후반에 블렌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향이 가벼운 애들은 되게 휘발성이 높고 시트러스 프루티 계열 쪽에 많이 있는데 이런 가벼운 애들은 60도 후반에 향을 넣으면 향이 날아가는 게 눈에 보여요. 향이 손실되고 조금 기화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휘발성이 높다는 건 되게 확산성도 높을 텐데 굳이 부양률을 10%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10%로 작업을 하면은 은은함을 넘어서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묵직한 향료 10% 부양률과 이 가벼운 향료 7, 8%랑 좀 발산력이 비슷하다. 말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정확한 건 다양한 향료들과 제품, 뭐 테스트를 통해 판단하시거나 많이 접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 발산력을 지녔는지 향만 맡아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 이 국내 방향제 산업 흐름도 좀 알 수 있어요. 과연 업체에서는 무엇을 더 선호하겠어요? 조금 넣어도 향기가 잘 퍼지는 이 가벼운 향료들을 좀 많이 선호하겠죠. 부양률은 낮추고 단가도 내리고 단가에 비해서 향은 또 잘 퍼지고 특히 옛날 방향제들이 이런 시트러스, 프루티 타입이 많았던 이유예요. 요즘 소비자분들의 후각이 되게 고급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향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고 트렌드는 주로 뷰티 쪽을 따라가는 편입니다. 방향제는 약간 좀 후발주 느낌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캔들 향 고를 때 파인 계열이나 좀 우디 계열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파인 계열이라고 하면은 좀 솔향? 그런 화한 냄새가 특징이고 우디 계열은 나무 냄새죠. 캔들의 열로 인해서 이 향이 망가지는데 파인 계열은 좀 잘못 쓰면은 좀 쉰내 같은 냄새로 좀 변취가 되기도 하고요. 우디 계열은 고무탄내처럼 좀 변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쓰고 싶다면 필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구매해 보세요. 예전에 대기업 쪽에서 캔들 향을 우디 계열로 자꾸 하고 싶다는 거 제가 계속 말렸었는데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 줬는데 변치를 느껴보더니 바로 포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변치도 변치고 향 자체가 무거워서 발산력도 약하고 뭐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캔들에 나무향 찾기 어려워요. 이 변치가 없어도 이 우디 계열 제대로 된 향료는 단가가 너무 높아서 업체들이 쉽게 못 덤벼요. 만약 우디 계열인데 향료가 좀 저렴하다? 그러면 분명 저렴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이번 편에선 딱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거 써도 향은 어차피 잘 안 날 거예요. 뭐 저처럼 뭐 향에 대해 좀 진심인 사람이라면 좀 손 떨면서 사용하겠지만요. 자, 돌아와서 코로 맡아도 이게 가벼운 향인지 무거운 향인지 좀 모르겠다. 한 65도 정도에 몇 방울 넣어 보세요. 한 방울에 0.02 정도 되니까 큰 영향 없어요. 연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보고 연기가 많이 난다면 1, 2도 식히고 다시 넣어 보세요. 만약 연기가 조금밖에 나지 않는다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향 넣으면 몇 도는 떨어지니까요. 근데 향을 넣었는데 연기가 아예 안 난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그 향을 넣기에 베스트 온도라던가 아니면 녹은 왁스 온도가 낮다던가 향을 넣으면 온도는 좀 더 떨어지는데 그럼 부을 때 적정 온도에서 좀 크게 벗어난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조금의 연기는 캔들의 품질을 위해 양보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는 연기까지 엄청 신경 쓰겠다면 그 전에 향의 품질을 우선 신경 쓰는 게 옳아요. 그 정도로 하실 거면 향 공부는 기본이고 국내에서 향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이쪽 업계에 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좀 아셔야 하고 좋은 품질 공급받는 방법도 아셔야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지식과 정보까지 알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기업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아실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향을 넣기 전에 제가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우선 좀 향을 넣고 다음 말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430g 캔들을 만들 거라 왁스 391g에 향료 39g을 넣을 거예요.
향을 넣으셨다면 이 왁스와 향이 잘 섞이도록 골고루 저어주세요. 골고루 젓지 않고 용기에 붓게 되면은 옆면에 이 프로스팅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태울 때 좀 검은 연기가 올라올 수 있고요. 뭐 얼만큼 저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나요? 한 1분 젓는다 생각하고 저어주세요. 잘 저어 주셨다면 이 붓기 전에 좀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저으면서 기포가 많이 들어갔을 거라 기포가 빠져나갈 시간을 좀 기다려 줍시다. 기다릴 겸 마지막 단계인 붓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녹은 왁스를 부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활동이 적은 위치에 유리용기를 비치해 주는데 창가 쪽은 두지 마세요. 창가 쪽은 냉기가 있어서 그쪽부터 굳고 이 들뜸 또 빨리 일어나고 빠른 수축 때문에 이 캔들에 구멍이 생길 거예요.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 구멍은 더 크고 더 깊어집니다. 만약 여러 개 캔들을 동시에 작업한다면 최소한 좀 10cm 간격은 두세요. 그리고 부을 때 왁스를 좀 한 번에 확 붓게 되면은 용기 안쪽에 있는 이 따뜻한 열이 순간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 기포도 많이 생기니까 천천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천천히 부으려고 하면은 이 라인 타고 흐를 수가 있으니 라인 타지 않는 속도에서 부어주세요. 간혹 이 들뜸 현상 때문에 낮은 온도에 붓는 사람들도 있는데 프로스팅이 생길 수 있고 부양률이 높으면 이 윗면이 푸석푸석해질 수도 있어요. 부양률이 높아서 혹은 이 464 왁스 특징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부양률이 높아서 푸석푸석해진 거라면 이 태울 때 나중에 그을음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천천히 굳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왁스 부을 때는 최대한 가득 채워 부어주세요. 이 녹은 왁스는 팽창된 상태라서 이 캔들이 굳으면서 수축이 되는데 붓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 수축률은 더 높아져요. 그럼 이제 저도 붓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저처럼 이렇게 가득 채웠다면 이 수축이 좀 됐을 때 심지 고정 대 혹은 나무젓가락을 활용해서 심지를 중앙으로 세워주세요. 나무젓가락이 없으면 틈틈이 캔들 굳는 걸 보면서 이 중앙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지를 사용하기 전에 심지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당겨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안내한 겁니다. 만약 다 굳었는데 이 덜 채워진 느낌이라 더 채우고 싶다면 2차 붓기를 하면 되는데 2차 붓기 하실 땐 좀 향 손실이 있더라도 최소한 75도에 부어주세요. 그래야 1차 붓기와 2차 붓기 사이에 띠도 안 생기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모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2차 붓기 없이 가득 채우고 싶었다면 완전 낮은 온도에 부어주시면 돼요. 애초에 왁스가 수축된 상태에 말이죠. 왁스가 투명색이 아니라 약간 우유처럼 하얗게 됐을 텐데 아마 40도 미만일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은 왁스의 온도를 저렇게까지 낮추려고 하면은 이 녹은 왁스가 굳지 않도록 틈틈이 저어주시며 온도를 낮춰주세요. 너무 좀 극단적인 거를 알려드린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 굳히고 보면은 이 실내 온도와 붓는 온도 그리고 캔들 용량에 따라 이 작은 구멍 혹은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작은 구멍일지언정 안으로는 되게 큰 구멍일 수 있으니 좀 hit건이나 드라이기로 녹인 후 뭐 젓가락 같은 걸로 이 얇고 긴 걸로 그 구멍을 찔러 보세요. 그러면 기포가 올라오면서 녹은 왁스가 그 안을 채워줄 거예요. 이 과정은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캔들을 많이 만들어 보면서 뭐 이 방법 저 방법 하시다 보면은 뭐 한두 번 만에 윗표면 예쁘게 만드는 팁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뭐 방법은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진다. 그쵸? 패스하고
만약 잔 기포가 많다면 붓는 온도가 낮았다던가 실내 온도가 낮다던가 기포가 나갈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캔들 사용 및 연소 과정 중 기포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뭐 심지 관련해서요. 그러니 최대한 기포는 다 빼주는 게 좋아요. 제가 미리 수축으로 인한 좀 큰 구멍을 보여드리기 위해 만들어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구멍이 좀 크게 났는데,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용기의 용량도 영향이 있지만 실내 온도, 붓는 온도, 이 굳는 온도 안 지키고 만든 캔들이에요. 그리고 프로스팅 일부러 만들었는데 옆면에 설이 낀 것처럼 프로스팅이 생겼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좀 더 선명하고 크게 좀 만들어 볼 걸 그랬네요. 소이 캔들 좀 이렇게 연습할 겸 만들어 보실 때는 작은 캔들 사이즈부터 차근차근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캔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결과물 얻기 좀 수월해요. 그리고 조금씩 용량을 올려봐야 용량 어느 정도 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대응하기 쉽고 자신만의 좀 연구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좀 전문가가 알려주는 소이 캔들 만들기 전문가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 광범위한 이 소이 캔들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기에는 역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소이 캔들에 대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으로 좀 설명해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최대한 제작에 포커스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좀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중간중간 바로 설명하려다 보니 좀 흐름이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좀 불편함은 없으셨을까요? 저는 정말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 뭐라도 좀 배웠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소이 캔들을 비롯해서 세상에 너무나도 다양한 캔들들이 있죠. 다른 왁스로 만든 캔들도 있을 것이고 뭐 디자인 캔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가끔 이런 기본 소이 캔들이 가장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100% 이 소이 캔들을 마스터한 게 아니라서 아직도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소이 캔들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만들었다고 마스터할 수 있는 캔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소이 캔들 만들기는 어려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소이 캔들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계통의 강의 활동 하시는 강사님들 포함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하고 많이 만들어 보며 어제보다 더 나은 캔들과 실력으로 우리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한층 더 끌어올리는 거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